보험회사가 2대 주요 치료비를 출시했지만 엄연히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질병임에도 암주요 치료비 보험과 보장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혈관 질환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2대 주요 치료비는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순환계 질환은 암이 아닙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2대 주요 치료비 보험이 뇌 심장 보장으로 적절할까요? 작년부터 출시한 2대 주요 치료비는 뇌 심장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A보험사가 처음 출시한 이 상품의 원래 명칭은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 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A보험사는 2대 주요 치료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였고 일주일 만에 무려 1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실제 상품명인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 치료비 보험이 아닌 2대 주요 치료비로 광고하고 판매한 것이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이 상품은 뇌심장의 급여 치료만 보장하는 보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을 추천할 때 2대 주요 급여 치료비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상품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류마티스 심장질환, 중증 방실 차단, 부정맥, 다양한 순환계 질환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이름이 2대 주요 치료비가 아니라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 A보험사는 해당 상품 판매를 빠르게 중지하고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대 주요 치료비 상품을 만듭니다. 해당 상품은 기존에 판매했던 특정 순환계 질환 보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위 약관처럼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재출시하게 됩니다. 기존에 판매했던 2대 주요 치료비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이제는 비급여 치료도 보장한다는 조건을 탑재한 것이죠. 다른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장 특약도 대부분 위와 같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장 기간은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 1회에 한하여 2대 질병 주요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합니다. 그럼 보험사가 말하는 2대 질병 주요 치료는 무엇일까요? 보험사가 말하는 2대 질환 주요 치료는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이 세 가지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은 처음에는 급여만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더니 이제는 뇌 심장질환 관련된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만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2대 주요 치료비는 암 주요 치료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료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 그게 급여든 비급여든 또한 어떤 병원에서 치료했던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죠. 암 환자들은 이 세 가지 치료 중 하나도 하지 않는 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중 항암 약물 치료는 최초 암으로 진단받고 오랜 기간 동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의 보장 기간이 10년인 것도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2대 주요 치료의 보장을 보면 환자들이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을 때 최대 10년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심장질환 환자들이 이 세 가지 치료를 매년 꾸준히 받을까요?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산정 특례 내용을 보면 암 환자의 경우에는 5년간 적용해주지만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들인 경우에는 최대 30일간 산정 특례를 적용해줍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암 환자들은 항암 약물 치료를 몇 년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2대 질환 치료는 암의 치료와는 분명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산정 특례 기준이 30일인 이유도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은 질병이 발병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때 혈전 용해 치료, 수술을 받거나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들은 대부분 30일 이내에 끝나죠. 상태가 악화될 경우 사망할 수도 있고 생존 시 장애가 남아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뇌경색증으로 수술을 받고 무려 367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2018년 1월 25일 뇌 수술 이후 장애가 남아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현재까지도 받고 계십니다. 만약 이분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상은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중환자실 치료만 가능하니까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뇌, 심장질환 산정 특례도 최대 30일만 가능하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뇌 심혈관 질환을 보장한다면서 암 환자들에게 특화된 보장 체계를 갖고 있는 암주요 치료비의 상품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뇌 심혈관 질환은 암이 아닙니다. 암과는 다른 치료를 받고 그 치료 기간 역시 다릅니다. 적극적인 치료는 30일 안에 모두 끝납니다. 그 후에는 길게 재활 치료를 받고 이후 장애가 남죠. 2대 주요 치료비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는 발병 후 30일 안에 행해질 뿐이지 매년 이룬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몇 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장한다면 말이 되지만 재활 치료는 2대 주요 치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암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를 받는 질병의 보장 상품을 만들면서 암보험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다는 것이 과연 해당 질병의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B보험사는 새로운 개념의 뇌심장질환 보장 상품을 출시합니다. A보험사가 처음 출시했던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보험과 유사한데요. 당시 A보험사 상품은 암주요 치료비의 구간별 보장처럼 발생한 의료비에 비례해서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만 보상하는 특약이었습니다. 그런데 B보험사가 새롭게 내놓은 이 상품은 발생한 의료비의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 당시 설정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급여 혈전 제거술을 제외하면 보장 조건 모두 급여 비급여 치료를 따지지 않고 보장합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2대 주요 치료비에서 2대 질환 주요 치료는 혈전 용해 치료, 수술,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B보험사는 해당 특약을 크게 4개의 보장으로 구성했습니다. 급여 혈전 제거술, 수술, 재활, 혈전 용해 치료입니다. 다른 보험사와는 다른 것이 있다면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삭제하고 그 대신 재활 치료를 탑재했는데 급여 비급여도 보상합니다. 보험금은 월 1회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뇌 심혈관 질환을 포함해 폭넓게 순환계 질환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치료는 30일 안에 끝나지만 그 후 긴 시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의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의 재활치료 특약을 판매 중지시킵니다. 비급여 보장 확대와 최근 우려가 제기된 과잉 진료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해당 특약은 재활치료 범위에 도수치료, 냉온열치료, 전기자극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항목들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뇌혈관 질환자들이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장애가 남아 재활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걸 과잉진료라고 볼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B보험사는 2025년 2월 1일부터는 이미 다른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특약으로 재활치료비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23일 B보험사와 유사한 2대 주요 치료비 보험도 출시됩니다. C보험사는 2대 질환 주요 치료가 아니라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정 급여 치료라는 것을 포함했죠. 이 부분이 B보험사의 뇌심혈관 주요 치료 보장 특약의 급여 혈전 제거술을 카피한 것입니다. 그대로 카피한 것이 아니라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B보험사의 혈전 용해 치료 또는 수술에서의 보장 범위는 특정 순환계 질환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지만 급여 혈전 제거술만큼은 보장 범위가 특정 뇌 심혈관 질환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보험사의 특정 급여 치료는 B보험사의 급여 혈전 제거술보다 더 넓은 보장 범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C보험사의 특정 급여 치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라는 개념으로 출시해서 판매한 이 상품 안에 특정 급여 치료라는 것을 탑재하였죠.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2대 주요 치료비는 1년 이내에 혈전 용해 치료도 받고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도 하고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3가지를 모두 받았다 하더라도 연간 1회 2천만 원만 지급합니다. 이에 비해 B보험사는 똑같은 상황에 혈전 용해 치료 3천만 원, 급여 혈전 수술에서 3천만 원, 수술에서 4천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즉 B보험사의 상품에 들어있는 급여 혈전 제거술은 수술과는 별도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들의 2대 주요 치료비에서의 수술과 B보험사 또는 C보험사의 상품에서의 수술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막힌 혈관을 카테터로 뚫는 급여 혈전 제거술은 당연히 수술에 해당됩니다. 비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혈전 제거술들을 이 특약의 수술과 별도로 보장하는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C보험사의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를 보장하는 특정 급여 치료는 비보험사의 급여 혈전 제거술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 행위를 보장합니다. 특정 급여 치료라는 개념을 수술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보험사의 급여 혈전 제거술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특정 급여 치료라고 해도 수술과는 별도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보장 조건이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 급여 치료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수술이 비보험사 수술에서도 인정하는 행위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2대 주요 치료비 보험의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넓은 보장 범위를 자랑하는 상품도 있고 또 어떤 상품은 각각의 특약을 나누어 여러 번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탑재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과 상품의 제반 조건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해당 상품들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 심장 질환을 포함한 각종 순환계 질환에 대비하는 보장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혈전용의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10년 동안 꾸준히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뇌 심장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들은 경구용 약을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5천만 원 입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를 따지지 않고 보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뇌 심장 질환을 포함한 각종 순환계 질환에 대비하는 보장은 재활치료나 또는 장기 요양,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폭넓게 보장하는 수술 특약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분류표에서는 CDR 척도 2점부터 5점까지 장애 지급률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입원해서 적극적인 치료 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재활치료를 합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재활치료가 끝난 뒤에 몸 상태가 불편해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원인을 따지지 않고 6개월 이상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은 치매,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뇌혈관성 질환입니다. 보험료가 높다는 이유로 고객의 보장에 추가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보장 범위는 모든 질병입니다. 부정맥 등으로 인공 심박 동기를 몸 안에 삽입한 순간 장애 분류표에서 30%의 장애 지급률을 지급합니다. 만약 5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3%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30%인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부전 상황이라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면 그 순간 장애 분류표에서는 100% 장애를 인정해 줍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중추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옵니다. 그 정도를 따져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장애 지급률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죠. 또한 이런 뇌혈관 질환으로 뇌 조직이 손상되어 치매 상태가 되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 이때 장애 분류표에서는 CDR 2점 40%, CDR 3점 60%, CDR 4점 80%, CDR 5점 100% 장애 지급률을 인정합니다. 이런 맥락 때문이라도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순환기 질환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장기요양, 질병 후유장애, 재가급여 보험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가 2대 주요 치료비를 출시했지만 엄연히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질병임에도 암주요 치료비 보험과 보장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혈관 질환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2대 주요 치료비는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순환계 질환은 암이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